그날을 기억한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회색 공기 속에서 심장은 이유 없이 속도를 올리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사이렌이 울리듯 울렁임과 저릿함이 번갈아 덮쳤다. 문고리를 잡아 돌리려 했지만 손목은 멈춰섰고 발목은 바닥에 못이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집 밖 현관 앞까지 나가보는 것,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있었다. 이름 붙여진 병, 공황장애. 누군가에게는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소리 없이 일상을 침범하는 그림자였다. 벨이 울리고 휴대전화가 진동해도 받지 못하던 날들, 약속을 잡아놓고도 가까스로 취소 버튼을 누르던 날들의 연속. 그렇게 문턱 앞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뜨거운 숨을 몰아쉬다가 마음속 어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던 밤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된 멜로디 한 줄이 자꾸만 되돌아왔다. 아이였던 그에게 할머니가 들려주던 가락, 발끝으로 박자를 타며 흥얼거리면 어느새 숨이 조금씩 풀리던 그 노래. 그 노래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나왔다. 무대라는 단어는 빛나 보이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먼저 공포의 방으로 통하는 문이기도 했다. 관객의 눈빛, 조명의 열기, 대기실의 침묵, 리허설을 기다리는 동안 수시로 올라오는 울렁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이크를 잡고 첫음을 내는 순간 심장 박동은 리듬을 찾았다. 가사가 호흡을 이끌었고 호흡이 다시 마음을 붙들었다. 집 밖으로 한 발 내딛는 것이 어려웠던 그날들에도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은 집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졌다. 공황은 정면으로 밀어낼수록 더 크게 밀려오는 파도 같았다. 그래서 그는 파도와 싸우기보다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웠다. 훈련과 루틴, 준비와 반복. 그의 하루는 소리 없는 전투였다.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면 심호흡을 4박자로 나누어 들이마시고 8박자로 길게 내쉬었다. 손끝에 몰리는 불안을 분산시키기 위해 손가락 관절을 하나씩 천천히 펴고 접었다. 대기실 한쪽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몸의 무게를 양쪽으로 나누며 균형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랫말을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되뇌었다. 듣는 이를 위해, 보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내 안의 아이였던 나를 위해. 7살의 그가 처음 배운 것은 비브라토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트롯을 부른다는 건 한 한 음의 시간을 담아 보내는 일이었다. 성급히 내지르는 소리를 경계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박자 뒤에 스스로를 살짝 숨기는 법을 익혔다. 어린 목소리로는 닿지 않는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성대보다 먼저 가슴을 단련해야 한다고 믿었다. 길바닥 버스킹에서, 동네 잔치에서, 작은 무대에서 어른들의 박수에 섞여있던 짧은 한숨을 듣고 자랐다. 그 한숨은 그에게 숙제를 남겼다. 언젠가 그 한숨을 위로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겠다고. 그래서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기록으로는 한 줄이면 끝나는 숫자. 그러나 그의 몸 안에서는 근육처럼 축적된 세월이었다. 공황의 어둠 위에 소리의 몸을 하나씩 세워 올린 공정. 그것이 그에게는 정통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정통은 하루아침에 부를 수 없다는 말은 변명이 아니라 훈련 계획이었다. 어제보다 오늘이 반음 넓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반박자 깊어지는 끝없는 도표였다. 그리고 어느 날 무대 위에 섰다. TV조선 미스터 트롯 3.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관객의 눈빛이 몰려와 가슴을 흔드는 느낌을 받았다. 두려움과 열기가 뒤섞인 기묘한 순간 그는 선택했다. 공황이 끌어당기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대신 객석의 가장 끝 줄을 바라보기로. 거기 앉아있을지도 모를 오늘 하루를 겨우 견뎌낸 누군가의 눈을 상상하기로. 그렇게 첫 음을 풀어냈고 끝 음을 붙잡았다. 한 주, 또 한 주. 국민투표 1이라는 숫자가 그를 따라왔다. 사람들은 물었다. 비결이 뭐냐고. 그는 대답했다. 숨을 세는 법을 배웠다고. 박자를 타는 법 말고 숨의 길이를 재는 법.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들이마시고 7, 8, 9열 더 길게 내쉬는 법. 그렇게 내 안의 파도를 세면서 관객의 파도와 맞짱 뜨는 법. 그 간단하고도 어려운 훈련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고. 8주 연속 1위. 전무후무라는 말이 따라붙자 오히려 그는 더 조용해졌다. 우승자로 호명되던 그 순간 조명이 환히 번지며 환호가 밀려왔을 때 그는 다른 얼굴을 떠올렸다. 무대 밖, 작은 부엌, 흰 앞치마, 솥뚜껑에서 올라오던 김의 온기. 할머니.
수없이 연습하는 동안 뒤에서 흐릿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춰 주던 사람. 손등의 주름마다 시간의 강이 흐르던 그 손. 그는 생각했다. 이 박수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 손길이 있구나. 그래서 목이 메었고 미소가 번졌다. 그는 우승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 손을 이야기했다. 몇십 년간 고생한 세월에 대한 보상 같은 느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토닥여 주고 싶었다는 고백. 화려한 문장보다 담담한 한숨 같은 말이 더 크게 울렸다. 사람들은 그런 진심을 기억한다. 우승 이후의 일상은 뜻밖에도 소리보다 색깔로 찾아왔다. 하늘색. 공연장 퇴근길에 모여든 20대 팬들이 입은 티셔츠의 물결이 골목을 뒤덮었다. 누군가는 그 색을 팬덤의 상징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위로의 색이라고 불렀다. 그에게는 겁을 덜어주는 안전벨트 같았다. 공황의 이빨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순간에도 저 하늘색이 시야에 스며들면 심장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팬카페 회원수는 몇 배가 아니라 20배 이상 불어났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는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온도를 더 느끼려고 했었다. 사인회를 열면 이름을 천천히 불렀고 편지를 받으면 문장 하나씩을 소리 내 읽어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팬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집 밖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다고. 그는 오래 침묵했다. 그 한 문장이 그가 받은 모든 상장보다 무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병약색시라는 눈에 띄는 조합으로 불렀다. 허약함과 허리가 다른 모순의 만남처럼 보이는 표현이지만 실은 사람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진심 어린 신호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허약미도 있고 허당미도 있다고. 무대 위에서 손가락이 엉키는 작은 실수도 인터뷰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도 숨기지 않았다. 반대로 무대에 오르자마자 표정이 단단해지고 카메라가 다가올수록 눈빛이 단련되는 장면은 모두가 목격했다. 허당과 프로의 스위치가 정확히 갈리는 그 경계에서 그는 인간적 매력과 직업적 능력의 균형을 세웠다. 그 균형 감각이 바로 트롯의 미학이기도 했다. 소리가 너무 완벽하면 사람은 멀어진다. 대신 약간의 흔들림과 체온이 들어간 소리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는 그 비밀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정통 트롯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언제나 단호했다. 화려한 기교도 필요하지만 정통은 결국 이야기를 견디는 힘이라고. 한 소절 안에 세월을 꿰매고 한 호흡 안에 사랑과 이별과 기다림을 순서대로 넣어 보내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는 느리게 걷는 연습을 했다. 하루에 수십 번 음을 늘려 붙이고 지워보며 그 사이의 공기를 감각했다. 어떤 날은 특정 단어의 받침 하나가 굳어있어 그 부분만 2시간 넘게 붙잡았다. 자신의 목소리에서 가장 따뜻한 온도를 찾기 위해 새벽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그날의 감정과 날씨와 컨디션을 병기하여 메모장에 적었다. 스스로에게 요구한 기준은 언제나 어제의 나였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흔들림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황은 비교를 먹고 자랐다. 그래서 그는 비교 대신 기록을 먹이고 기록으로 진화했다. 촬영 현장에서의 그는 또 다르다. S타일 6월호 단독 커버 촬영날, 스태프들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표정 변화에 박수를 보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다음 포즈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움직임, 시선의 각도를 반음 올렸다 내리는 듯한 작은 조정, 손끝과 어깨선에 남기는 여백. 무대에서 배운 호흡이 사진 속에도 살아있었다. 사진은 노래와 달리 소리가 없다. 하지만 그는 프레임 안에 정적의 리듬을 담았다. 숨이 멈춘 듯 고요한 컷에서도 숨이 막 차오르는 순간처럼 열기를 느끼게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로 만드는 법을 그는 어릴 적부터 배웠다. 사진은 곡 사이에 쉬는 박자였고 인터뷰는 조용한 브리지였다. 모든 순간이 하나의 서사 안으로 묶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한 명의 아티스트를 믿게 된다.